최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초 구민들이 봤으면 좋을 것 영상으로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구 서리풀 세무전문위원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거는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특정 지역에 이제 너무 몰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겠다. 서초구청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호제 지역으로 전 서초구청 내에 아파트 단지에 묶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왜냐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저 뒷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해서 합동점검과 기획조사,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 사실 세 가지 거의 유사합니다. 편법대출이나 허위신고나 이상거래, 집값 담합,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사, 조사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주택가격 6억 원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 의무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 지구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증빙 자료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과거에도 찍었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너무 허투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들, 말 그대로 최근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주택 관련한 세무조사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2월 17일 날. 그래서 그에 대한 보도자료를 안내를 했었어요. 이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이 시군구청,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실거래가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관할 부서인 국세청으로 넘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증여세, 양도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무조사 선정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간단하게 살펴봐서 의견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너무 뻔한 형태로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 당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건데, 아버지가 고액의 배당금과 상가 매각대금으로 자녀에게 줬어요. 취득자금 여기 편법 증여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증여세 신고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걸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도 안 했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증여세 내고 무신고 가산세 20%,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아주 과중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걸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부친은 고액의 배당금 수령하고 상가 매각했는데 그 자금 어디다 썼는지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자녀는 그 시점에 그걸로 고가의 아파트를 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일 거예요. 이런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과 방어를 제가 몇 번 수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30억짜리 사셨는데 자녀는 5년간 경제적 능력이 연봉 5천만 원인 경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씩 5년 모았다고 쳐도 2억 5천만 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금 출처 계획서 쓰실 때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5년 일했으니까 2억 5천만 원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되세요. 왜냐? 지출한 경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알죠. 연봉 5천만 원이면 뭐 합니까?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소득공제 받으시잖아요. 어떤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1년에 얼마 썼는지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은 당연히 차감을 시켜야 되겠죠. 5천만 원에서 매년 2천만 원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 3천만 원. 여기다가 원천징수랑 4대 보험 떼야 되잖아요. 그 비용까지 빠져나가면 사실상 한 2,500만 원 남을 거예요. 그러게 5년 하면 입증되는 금액은 한 1억 2천만 원 내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자금이 출처가 되는 게 세전 금액인 연봉을 생각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걸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여세 탈루가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차라리 증여세를 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세무조사가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면 증여세 안 봐도 제가 봤을 때 한 7, 8억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8억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8억의 증여세가 나오면 무신고 가산세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20%입니다. 1억 6천만 원이요.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 한 8% 정도 됩니다. 8억에 8%면 얼마입니까? 벌써 엄청난 금액이란 걸 인지하시고 계시죠?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자금을 여러분들이 증여세로 내야 돼요. 증여세 원금은 8억이지만 가산세가 짧은 시간 내에 2억이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발 좀 염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작 매매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주택이 하나 있고 저가주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가주택 때문에 뭐 빌라라고 해볼게요. 뭐 서초구에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일 수 있죠. 그리고 고가주택은 이제 고가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서초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양도 차익도 얼마 안 나오니까 이거를 특수관계 누구랑 했느냐? 친척이랑 한 거예요. 뭐 사촌 형님한테 잠깐 팔아요. 그럼 난 주택이 하나잖아요. 그럼 서초구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걸 다시 사촌 형한테 갖고 왔어요. 이거 누가 봐도 가작 매매 아닙니까?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실 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이것도 너무 뻔한 수법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토지가 이 양도 차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자신의 부실 법인에게 싸게 양도를 합니다. 토지를 싸게 양도하니까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나오겠죠. 오히려 양도를 손실봤다 그래서 차손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법인은 2억에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날 당일에 이 법인이 원래 팔려고 했던 사람에게 10억 원에 팝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이 법인에게 2억에 팔았지만 법인은 10억 원에 팔았다. 하루도 안 돼서 이 물건의 가액이 8억이 증가됐다는 걸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실법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이었겠죠.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법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액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법인세에다가 무신고한 경우도 추징을 하고 양도소득세도 다시 추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연하겠죠. 이 산 사람이 판 사람에게 돈을 다시 넣어준 겁니다. 이런 계좌 거래 내역들 전부 다 당연히 볼 수 있다는 거 염려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분양권을 다운 계약으로 양도소득세 탈루를 했습니다. 왜냐면 분양권이 너무 이제 양도소득세가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양도하면 77%. 지방소득세, 즉 서초구청에 내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77%, 그 다음에 1년 이상 됐었을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66%입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생겼다 가정을 해보면 거의 6, 7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낮춘 거예요. 양도자랑 양수인이 그걸 짜고 친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낮추고 그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비용을 몰래 받은 거죠. 이런 거 당연히 안 걸릴 리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내가 주택에 대한 이제 부담이 커서 자녀에게 주택 하나 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순수 증여, 아니면 부담부 증여, 아니면 저가 양수도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아주 좋은 해결법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분은 저가 직거래를 했는데 이 저가 직거래를 시세 대비 60%로 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그러면 60%의 금액이 아니라 100%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는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이 실제 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원과 10억 원의 차이는 아주 컸겠죠. 그러니까 이 10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6억 원으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4억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더 내세요 라고 부친에게 이제 추징을 한 거고,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자녀는 싸게 샀잖아요. 싸게 샀을 때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낮은 금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방금 예시를 들었죠? 시가가 10억 원이고 6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시가의 30%와 3억 원, 두 금액이 똑같이 3억 원이죠. 그러면은 10억 원에서 6억 원 빼고 4억 원에서 3억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에 맞춰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 규정을 당연히 무시하고 직거래를 해서 세금을 왕창 낸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데 기획부동산이에요. 개발 예정지역 이면 도로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이 본인들의 이제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하니까 가공 인건비나 아니면은 이 돈을 빌려줬던 전주에게 골드바를 지급해가지고 해결을 하거나 불법 거래를 횡행하게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 고가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시군구청이든 부동산원이든 국세청이든 세 군데서 여러분들의 거래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염려해서 제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탈세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서초구청 세무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